예상할 수 있는 회사에만 투자를 해라 라는 거를 워렌 버핏이 처음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한 거죠. 뭐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승이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얘기했냐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을 살펴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사실 하는 말 중에 뭐 유명한 주식 격언이나 뭐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던 말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뭐 똑같지는 않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레이엄은 좀 자세히 적어놨고 그걸 좀 줄여서 압축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해 놓은 게 많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볼 건데, 농심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심 홀딩스는 농심, 우리가 알고 있는 새우깡 만들고 신라면 만드는 농심의 지주회사죠. 농심 홀딩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배당이 한 주당 2,000원이 나와요. 2,000원이 나오는데 배당 총 금액을 뭐 봤더니 단위가 100만이니까 92억, 92억, 92억. 2020년도에 92억, 뭐 19년도, 18년도 다 똑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배당이. 근데 이 회사의 순이익을 보면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 14,000원, 7,000원, 만원. 그러니까 순이익이 좋을 때도 배당금이 똑같이 나오고 순이익이 작을 때도 배당금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도가 조금 심하거든요.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년, 19, 18, 17, 16, 15, 뭐 이렇게 쭉 봐도 배당금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고 전체 배당금이 계속 똑같고 한 주당 2,000원 쭉 나옵니다. 근데 순이익은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하거든요. 근데도 배당금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한참 앞으로 가도 똑같아요. 이게 그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18기인데 11기, 10기까지 가도 그냥 10년 전으로 가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92억 똑같고 한 주당 2,000원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3,000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제일 안 좋았을 때는 3,000원 나왔을 때 배당금이 2,000원 나왔습니다. 3,000원 이익이 남았는데 그 중에 배당 성향이 63%죠. 벌은 금액의 한 반 이상을 배당을 줄 때도 있었고, 최근으로 오게 되면 14,000원을 벌었는데 2,000원을 주고 있어요. 배당 성향은 10%. 그러니까 배당 성향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진짜 10년 이상 한참 동안 배당 금액이 똑같다. 배당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냥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품 회사고 우리나라 뭐 라면, 과자 쪽에서 또 1등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적자가 날 리가 없으니까 적자는 안 난단 말이에요. 적자가 안 나고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뭐 실적이 어쨌든 좋든 나쁘든 배당금이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가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안 봤지만 무조건 배당 금액이 주당 2,000원이 나올 겁니다. 총 배당 금액은 92억이 나올 거고, 이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린 최악만 예상을 하는 거고, 최상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배당금을 높였다 이러면 주가가 엄청 뛰어버릴 수도 있겠죠.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렇게 딱 갔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예상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만 예상을 해보자면, 최악의 케이스에 그냥 2,000원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냥 92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배당률이 어땠나 보면 1%에서 2.5%를 왔다 갔다 그렸거든요. 배당률은 1%에서 2.5%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3월 달에 바이러스 이제 터지고 그때 처음으로 배당 3%를 갔죠. 2,000원씩 나오는 요 종목이 3%를 갔는데, 지금 딱 3% 가까이 이제 또 근접했단 말이에요. 2.6%, 2.7%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나중에 배당률이 1%까지 또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2% 이상. 그럴 때 또 매도를 해도 되겠다. 이건 충분히 또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어떤 증권 분석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 예측 가능한 것에 집중하자. 요런 거는, 요런 유형은 일단 벤자민 그레이 형 쪽에서 이제 뿌리가 나온 거고, 궁금하신 분은 책을 보세요. 책에 좀 자세한 이런 유형의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이제 평을 듣는 게 오렌 버핏.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또 좀 더 확장시켜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냥 담배 회사가 있다고 쳐요. 담배 회사가 매출이 한 요 정도 나왔다. 작년에. 올해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의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아는 것처럼 일단 중독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100명의 담배 피는 사람이 갑자기 해가 바뀌었는데 이게 50명으로 그냥 줄어든다든지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100명 담배를 피웠는데 갑자기 1년 뒤에는 300명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의 폭이 있거든요. 금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100명이 금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 중에 실제로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요런 수준이 있고, 그러고 새로 담배 피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미성년자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요것도 항상 비율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데이터라든지 어느 정도 몇 년치만 쭉 한번 훑어봐도 추세라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100명 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냥 한 집단에 100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반토막 난다든지 3분의 1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매출도 그렇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콜라다, 코카콜라다 라고 했을 때 햄버거 먹을 때는 무조건 콜라를 먹어야 된다. 느끼한 거. 근데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얘랑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독이 되지만 콜라도 어떻게 보면 설탕에 사람이 중독이 된 건데, 이렇게 중독이 돼버린 것들은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100명이 콜라를 주기적으로 몇 개를 먹는다 라는 집단이 있으면 이 중에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반 정도가 갑자기 콜라 나는 앞으로 절대 안 먹겠다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정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더 먹는 사람이 생겨도 이게 갑자기 한 500명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은 없죠. 그러니까 콜라 먹는 사람이 바꿔봤자 사이다 먹는 거죠, 그냥.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나 이런 것도 다 코카콜라 회사니까 어차피 회사는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어떤 제품 쪽으로 가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다. 폭발적인 성장은 없지만 폭발적인 말도 안 되는 하락, 매출의 하락 이런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상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제 근본적으로 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상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주가의 수준도, 적정한 주가의 수준도 예상해서 충분히 근사치를 잘 적정한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벗어난 그 가격대를 적정한 주가를 벗어난 시점은
너무 이제 명확하니까 명확하게 크게 벗어났을 때만 움직이면 어느 정도 쉽게 쉽게 답이 나오죠. 이게 그 전에 했던 얘기랑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장기 투자를 하면 단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게임을 하는 거다. 쉬운 게임을 하는 건데 좀 더 쉬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보태 나가면 점점 게임이 조금씩 더 쉬워지는 겁니다.